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죠. 힘듦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겠습니다.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두 분 또 소개해드려야겠죠.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임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좀 전략 변경이 있었죠. 많은 종목들을 팔고 포트에 딱 4종목 남겨뒀습니다. 앞으로 이 박앵커의 올백 포트에는 딱 4종목만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비중은 조금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지만요. 4종목 이상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일단 포트 수익률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오늘 삼화전기가 10% 급등해주면서 수익률 9.5%이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지난 화요일에 저희가 비중을 좀 가득 담았었죠. 오늘 6% 상승하며 5% 수익 들어가 있습니다. 솔브레인이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담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오늘까지 수익 한 3%입니다. SM이 오늘 4% 밀리면서 9%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뭐 채팅창에도 정수현님께서 벌써 올려주셨어요. SM 많이 빠지는데 오늘 손절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방송 전부터 좀 머리에 쥐가 나도록 고민을 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SM의 주인공, 바로 박재영 차장님이셨죠? 네, 머리가 아프네요. 저도 사실 삼화전기 같은 것들 급등하는데 급등하는 종목보다는 빠지는 게 좀 많이 눈에 들어와요. 이틀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한 7%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이 정도 손실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꺾이는 거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좀 두려운 거죠. 33,000원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좀 두려워서 네. 지금 장기평선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21선 딱 걸려 있고 한데 뭐 연속으로 2, 3일 줄줄줄줄 빠지면서 장기평선을 두드린다라고 한다면 이게 손절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추세를 좋게 유지하다가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이틀 빠진 거거든요. 네. 이틀 빠진 걸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은 사실 좀 아쉽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보면 종가까지 보겠습니다. 종가에서 뭐 다른 움직임이 나온다. 종가에서 더 밀어낸다라고 한다면 뭐 사실 7%나 9%나 10%나 큰 차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분할해서 분산 투자했을 때는. 네. 그래서 오늘 종가까지 보고 여기서 더 밀려 내려간다라고 하면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조금 더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지켜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어떨까요? 추가 매수는 박재영 차장님이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상당히 긍정적이셨잖아요. 사실 그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이때 가격에 사고 더 빠졌을 때 산다라고 했으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빠질 때는 주식을 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를 때 더 사면 더 샀지, 뭐 정고점을 돌파했을 때 더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빠질 때 괜히 사면 물량이 늘어나면 금액이 더 커지면 미련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손절을 못할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게임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냥 거기서 그냥 아웃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것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물 타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만큼 더 큰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을 타겠지만 저는 더 사는 건 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남녀 연인 사이에서도 공을 열심히 들인 이 상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헤어지기가 쉽지 않대요. 어렵대요. 공을 들이면 들일수록. 그래서 오늘 일단 SM에 대해서는 공 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종가까지 분위기를 보고 만약에 얼마 선이 무너지면 제가 매도를 할지 박재영 차장님께서 한번 잡아주실까요? 저는 여기서 이 가격에서 지금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38,000원, 뭐 5, 600원 여기서 이 가격이죠. 네. 120선 있고 뭐 이런 가격들, 이런 가격대 고점이 되는,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라고 하죠. 이 지지 라인을 뭐 오늘 무너뜨린다. 사실 장중에 잠깐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회복하지 못하고 종가까지 간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요. 38,500원을 종가까지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손절 하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가격대 저와 함께 같이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SM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솔브레인도 올라가고 있어요. 화요일장 4% 상승했고요. 그리고 오늘장도 1% 정도 올라가면서 73,700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주임님, 지난주에 제가 이 종목 왜 샀는지 기억하시나요?
왜 사셨죠? 건주희님이 저를 유혹하는 한마디를 하셨어요. 77,000원 다음 주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샀고요. 일단 지금 73,800원, 74,000원까지 왔어요. 어떡할까요? 이거 내일까지 77,000원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그냥 수익 실현할까요? 기분 좋게? 77,000원까지 간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일단 금요일 장이 있고 또 제가 수요일 날 쉬는 날인지 체크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영업일수로는 한 5일 정도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이틀 내지 조금 조정하면서 이제 77,000원을 강하게 돌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반도체 관련된 시장의 업황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일단 뭐 기술주들의 강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뭐 약간 좀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일단은 좀 홀딩을 해보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홀딩해보자 이야기를 주셨고요. 어디 다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사막콘덴서 저희가 매도했죠. 지난 화요일에. 오늘장 와 누가 보나 봐요.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제가 팔고 나면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데 오늘 사막콘덴서가 12%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84,200원인 상황이고요. 일단 콘덴서 쪽에서 박민영의 궁금주로 제가 포트에 담았었던 게 바로 삼화전기입니다. 삼화전기 오늘장 10% 급등세 기록이 되고 있죠. 제가 이 콘덴서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뭐 삼화전기 다 좋아합니다. 일단 포트에는 삼화전기를 담았고 수익을 내고 있는데 삼화콘덴서도 이렇게 마음에 아쉽게 느껴지네요. 박재영 차장님, 이런 아쉬움은 좀 버려야겠죠? 그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올라가는 거 시세를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전 종목을 사야 되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삼화전기라도 가지고 있는 게 어디예요. 그렇게 맞아요. 생각을 해야지 올라가는 거 자꾸 미련 가지면 그 다음에 될 일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삼화전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 믿고 좀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지금 굳이 10% 수익이 났음에도 팔 필요 없다. 올라가는 건 팔지 말자 하셨으니까요. 그죠? 우리가 가장 실패한 게요. 올라가는 종목을 팔아냈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안 좋은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맞아요. 매도한 종목들은 물론 이제 빠진 종목도 있지만 IT 전기전자 쪽에 유닛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오늘 다 신고가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삼화전기 얼마 안 남았어요. 얘들도 신고가가. 이거 돌파하고 올라가면 한 번 더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그거 기회를 거의 다 잡아놓고 놓친다? 그러네. 내가 눈앞에 있는 5%를 먹기 위해서 미래에 취할 수 있는 20-30%의 수익을 놓친다? 노노노 눈앞에 10%예요. 그렇죠? 네. 수수료 빼고 못 빼고 하면 수수료. 10%뭐 미적일 텐데 그렇죠? 눈앞에 10%를 위해서 눈앞에 그 뒤에 있는 20-30%를 놓친다? 이거 굉장히 아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회가 뭐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라가는 시점에서 파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뭐 유니드처럼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맥스 BTI처럼 그러면 이건 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의연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마음의 평정, 내 마음의 안정. 일단 저희 채팅창에 뭐 많은 분들이 저희 대신 종목 점검을 해주시네요. 미스터 윤님이 안 그래도 반도체주가 좋던데요. 지난번에 추천하셨던 유닛 테스트도 급등이더라고요. 윤님, 저희가 유닛 테스트 말고요. BH부터 해서 PSK, 하나머티리얼즈, 뭐 네페스 말하고 놓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참 많기는 해요. 근데 요즘에는 주로 그러한 종목들이 대다수가 IT라는 걸로 봤을 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IT 쪽으로 많이 옮겨왔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박건우 님이 늦게 들어왔네요. 아침부터 금융주 문의했었는데 금융주 저희 아직 안 했어요. 잠시 후에 건우님 오시는 거 기다렸거든요. 다시 한번 이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 다뤄볼 거니까요. 함께 방송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오늘 두 남자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박재영 차장님의 오늘의 종목은요.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소리 없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DB하이텍 그리고 SKC입니다. 권홍섭 주임님의 종목은 KC텍 그리고 2차 전지 쪽의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네 종목 다 궁금한데요. 일단 권홍섭 주임님의 종목부터 먼저 좀 가보도록 할게요. 권 주임님, 2차 전지 쪽 제포트에 이진 머티리얼즈도 핫하고요. 요즘 올라가는 거 많잖아요. 저희가 놓친 것도 있지만 대주전자 재료부터 먼저 볼까요? 네, 대주전자 재료의 경우에는 이제 3마리 토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3마리 토끼. 네. MLCC 제일 핫한 MLCC 삼성전기에다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고요. 거기에다가 2차 전지와 관련된 응급화 물질을 이 회사가 또 만들고 있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LED까지 이제 자동차용 LED까지 있는데 우선적으로 좀 체크해야 할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삼성전기가 그 MLCC 관련된 업체로서는 대주전자를 재료를 이제 유일하게 이제 채택을 했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 이제 MLCC 업황 호황이 계속적으로 쇼테이지가 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거 없이 뭐 거의 다 이제 하반기까지 간다고 보고 있고요. 또 2차 전지에 대한 그 신소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이 2차 전지 물질이 아무래도 앞으로의 그 전기차의 가장 큰 특성인 지금 현재 전기 충전 대비해서 키로수가 많이 안 나온다. 만약에 이 회사가 개발한 2차 전지 응급제 신소재를 적용할 경우에는 한 2배 이상 늘어나는 거리가 늘어나는 그러한 그 신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는 뭐 매출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지만 앞으로의 이런 그 신소재에 대해서 개발이 완료될 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수혜가 가장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원래 이제 이 회사가 LED용 형광체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뭐 TV라든지 뭐 가전 이쪽에서만 약간 조금 부진했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용 쪽으로 이제 사업 부분을 돌리면서 요즘에는 이제 과거에는 뭐 HID나 이런 그 일반 전구를 많이 사용했는데 현재는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헤드램프를 다 LED 형식으로 다 교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또 포인트를 잡았을 때 현재 뭐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1,000원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3만 원까지 보신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작년 초부터 해서 정말 예쁘게 올라왔었네요. 주가가 꾸준하게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도 우상향을 그린 종목입니다. 대주전자재료 3마리 토끼 이야기해 주셨어요. 채팅창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오늘 급등이고 흐름 참 좋더라고요 라는 미스터 유님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일단 대주전자재료 들어봤고요. 최대한 종목 이야기 좀 빨리빨리 듣고 나서 저희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박재영 차장님. DB하이텍, 와, 4월, 5월부터 뭐 소리 없이 강하게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파운드리 쪽 업체인데요. 왜 이렇게 올랐던 거예요? 다른 IT 대형사들보다 훨씬 좋았어요, 탄력이. 일단 파운드리 업체가 공급이 많이 좀 딸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요새는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도 밥솥에도 지금 그 CPU 같은 게 들어가고요. 뭐 냉장고에도 들어가고 이런 데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삼성이라든지 뭐 유수의 IT 업체 같은 경우에는 최신식 설비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8인치 파운드리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에서 그러니까 약간 후발주자로 나오는 그런 쪽 있잖아요. 뭐 컴퓨터나 이제 플래그십 모델 스마트폰에 들어가지 않는 MCU라든지 AP라든지 통신 모듈 칩 이런 쪽들을 그 발주를 받아서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서 이쪽 뭐 돈이 안 되더라도 이제 맡기는 거죠.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발주할 수 없는 업체들이 DB하이텍에 맡기는 거죠. 파운드리 업체가 이제 그런 쪽인데. 수요가 워낙 몰리다 보니까 수요가 몰리면 원래 이제 공장을 캐펙스 투자를 해서 공장을 늘려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뒤에 약간 유행이 지난 그런 거다 보니까 설비 투자를 또 하지 않아요. 설비 투자를 했다가 리스크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설비 투자는 잘 안 하는데 수요는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서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졌고요. 2016년도에 이런 현상이 한번 일어났다가 그 이후에 작년 하반기에 실적이 사실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실적이 좋아질 기미들을 보이면서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모 증권사의 분석에 의하면 아마 올해 2분기부터는 가동률이 거의 100%에 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동률이 100%에 달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익성이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의 이익성이 다 좋아지고 있고요. 주가가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최근에 DB하이텍도 주가 하락을 실적 부진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쌉니다. 올해는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좀 가속화된다면 2019년도에는 PER이 6배대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실적 상승세를 감안하면. 글로벌 업체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12배, 3배 정도 PER을 받는데 DB하이텍은 사실 이름은 좀 바뀌었지만 동부그룹이잖아요. 네. 동부그룹이어서 재무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기업 그 그룹 내에서 알짜배기 기업입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 본다라고 한다면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좋고요. 기술적으로도 오랜 기간 하락했었던 이 하향 추세를 상향 돌파했다라는 점. 외국인과 기관 수급, 여기 파란색 빨간 선인데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도 늘어나고 수급도 좋고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오늘 낸 목표가를 보니까 2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18,650원에서 2만 원 보고 들어가긴 좀 그렇고요. 박 차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목표가는 어디일까요? 라인이? 일단 이 친구들이요. 한번 탄력을 받으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요. 저는 전고점 22,000원, 23,000원이 이제 과거에 이제 작년에 상반기까지 실적이 좋을 때 모습인데요. 네. 일단은 그거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까지는 22,000원대까지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정도 최근에 반등한 이제 직전 가격대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 하이텍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5월의 흐름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방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친구가 탄력이 좋을 때 정말 너무나 좋다 얘기해 주셔서 이 탄력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살짝 하면서 일단 22,0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DB 하이텍 얘기 들어봤고요. 권주임님의 종목이 KC텍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KC텍 저는 좀 처음 듣는 종목이거든요. 뭐 하는 이 회사죠? 회사는 그 국내 유일의 그 CMP 장비를 제조하고 그 CMP에 들어가는 소재까지 하는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CMP가 뭐죠? 어디에 그러니까 쓰이는? 그 D램하고요. 네. 그리고 낸드 쪽에 들어가는 그 화학적 연마제, 연마기계를 이제 생산하는데 SK 하이닉스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이제 고객사고요. 이 회사가 또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을 게 뭐냐면 그 보통은 현재 지금 소재주들이 먼저 선두를 치면서 지금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반대로 이제 장비주들은 약간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회사는 소재까지 이제 슬러리라는 이거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SK 하이닉스 쪽에도 뭐 낸드 관련된 뭐 이천 공장이 이제 가동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평택 공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낸드에 대한 미세 공정화가 계속적으로 될수록 이 CMP에 대한 장비 수요와 그리고 이제 슬러리에 대한 소재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가장 지금 현재 IT 종목군에서는 조금 상승이 둔화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성장 가능성을 보자면은 약간 좀 탄력적으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KC텍. 박 차장님도 보셨던 종목인가요? 아시고 계세요? 이거 제가 그 TCK 말씀드릴 때 네. 그 이대주주입니다. KC랑 KC텍이랑 최근에 분할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사업회사를 알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TCK와 KC텍. 이대주주. 그때 제가 이 도카이 카본이 네. KC텍의 지분을 도카이 카본 9% 기억나요. 가져와서 네. 45%가 됐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지분을 넘긴 회사. TCK 와 6거래 연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네요. 그러면 TCK냐 KC텍이냐 박재영 차장님이라면 지금 제가 그때 TCK 뭐라고 했죠? 명품. 맞아요. 명품이라고 했죠. 지금 아직까지는 탄력이 좀 좋지 않은데요. 결국은 저는 이런 이제 1위 업체가 탄력을 가장 좀 있게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탄력이 안 좋다고요? 이만큼 잘 가는데요? TCK는 지금 KC에 비하면 KC텍에 비하면 뭐 아니면 하나머트리얼즈에 비하면 네. 지금 지금 움직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서서히 지금 속도를 내가고 있는 그런 초창기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이 이런 구간에 진입을 할 경우에는 아마 1위 업체로서의 프리미엄이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TCK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KC텍, TCK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과거에 나눴던 종목들이 또 다시 한번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는 있네요. 그때 말씀드렸던 TCK나 권주임님의 하나머티리얼즈 뭐 꾸준하게 좋은 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또 뭐 못 샀던 건 시원하게 보내주고요. 다음번에 타이밍을 노리면 되겠죠. 자, 일단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 마저 듣고 또 이야기들 풀어볼게요. SKC, SKC 코롱 PI, SKC 솔믹스. 요즘에 SKC가 붙은 게 잘 나가요. 그렇죠. SKC, 코롱 PI, 코롱 인더, SKC
이 여기 교집합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PI 필름? 그렇죠, 맞습니다. 화웨이가 야심차게 올해 11월 달에 플렉스블 폰을 만든다라고 발표를 했죠.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화웨이라는 게 굉장히 큰 회사고 그렇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중국의 기술이 플렉서블 쪽에서 우리를 앞설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발표를 딱 해버리고 나니까 시장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SKC 코론 PI 같은 애들이 올라오는 이유도 저는 그런 데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SKC도 저는 비슷한 투자 포인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화학업체에서 반도체 소재 사업의 추가적인 실적이 아마 SKC를 끌고 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뭐 앞서 말씀하신 SKC 솔믹스도 실적이 좋다 보니까 연결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네. 반도체, 공정용, 소재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기존 뭐 화학 사업도 지금 잘 되고 있고요. 뭐 SKC 하면 이런 얘기하면 또 아저씨라고 놀릴 것 같은데 선경. 옛날에 저희 비디오 테이프 볼 때 거기 선경이에요. 선경 그룹이 SKC입니다. 선경 그룹이요? 필름을 만드는 회사예요. 선경 또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 권준님 아세요? 제가 이런 걸 잘 모르나? SK의 이 줄임말이 선경에서 죄송합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이거 넘어가고 너무 옛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필름을 만드는 데 비디오 테이프 필름 알죠? 그 까만색. 네네, 까만 거. 그렇죠. 그 필름을 원래 만드는 회사여서 그쪽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요. PI 필름. SKC 코오롱 PI도 SKC와 코오롱이 PI 필름을 합작해서 만든 거잖아요. SKC도 작년 12월에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말 정도면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면 양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실적에 더해서 성장 사업까지 가지게 된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지금 SKC 코오롱 PI라든지 그런 종목에 투자가 조금 망설여지신다라고 한다면 코오롱이라든지 SKC를 보시면 좀 비슷한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SKC를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SKC 좋네요. 나쁘지 않아요. 5일 연속해서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지금 4만 원 위로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권주임님, SKC 괜찮게 보세요? 네, 뭐 과거에 제가 조금 이제 작년도에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커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있어서 코오롱, 인더, 뭐 경인양행 이런 쪽으로 많이 종목들을 올렸는데 대규모 이제 뭐 증설, 뭐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약간 좀 밀리는 영향이 있는데 최근 뭐 어떤 뭐 이유에서건 일단 조정이 다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봉 흐름상으로도 뭐 121선 돌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뭐 하반기 좀 기대감이 뭐 있을 수 있다 보여지고요. 한 45,000원, 47,000원까지도 뭐 무난하게 갈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요, 권주임님, 지금 저희가 포트에서 딱 4종목만 채워 넣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네. 지금 4종목이 꽉 차 있어요. 네. 뭘 건드려서 뭘 하면 좋을까요? 권주임님이라면, 내가 박앵커라면 아니면 안 사는 게 나은지 오늘은. 내일 금요일이니까 또 금요일 시장 탄력 떨어지면 그렇잖아요. 월요일에 사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계속적으로 일단 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는 섹터가 전기차 그리고 IT, 반도체 이런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뭐 거기서는 조금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낫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물론 다 지금 가는 종목들이 거기 가서도 먹을 수 있고 여기서 가서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펀더멘탈 좋고 그리고 탄력 좋은 게 어떤 종목이냐 이런 좀 고민도 많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솔직히 이제 비중이 적은 뭐 약간 좀 뭐가 있었죠? 솔브레인인가요? 솔브레인, 네. 솔브레인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어느 안 사도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4종목 다 매력 있어요. DB하이텍, SKC, KC텍, 대주전자재료. 궁금하네요. 일단 근데 박 차장님께 저희가 약속드리고 한 질문이 있어요. 앞서 박건우 님이 얘기해 주셨던 거 금융주인데 금융주가 이번 주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어요. 뭐 금리 인상 사이클에도 그렇게 못 올라가더니 드디어 꾸물꾸물 올라가면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에 쭈루룩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도 될까요? 금융주 분위기 바뀌었나요? 좀 어렵네요. 어려워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금융주를 꼭 담아야 됩니다. 제가 저번 달에
IT를 계속 들고 왔었잖아요. 네. IT를 계속 들고 온 이유는 실적이었거든요. 금융주도 금융주도 실적 좋아요. 그렇죠. 금융주도 실적만 보면 담아야 됩니다. 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많이 안 한다라고 하네요. 금리 인상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많이 안 한다라고 하니까 주가 빠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방향 잡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부의 규제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금감원에서 뭐 지금 은행주들을 자꾸 이제 규제한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결국은 펀더멘탈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이 은행주를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봅니다. 3분기에도 실적 잘 나올 거거든요. 대출 금액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3분기에도 실적이 안 나올 이유가 없어요.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사실 저는 주가가 밑에 있는 종목들은 건드리지 않고 잘 안 만지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실적이 좋고 바닥 찍고 올라오는 쪽에서는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담는다면요? 저는 우리금융이죠. 우리은행? 우리은행을 계속 저는 탑픽으로 꼽았었던 게요. 가장 무시받고 있었어요. 근데 맞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주사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은행이 가장 실적 개선 속도라든지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권주임님께도 종목명만 들어볼게요. 은행주 나 담는다면 이거. 은행주 하면 KB금융. KB금융. 네. 두 분 좋습니다. 어찌됐건 박건우님께는 분명 금융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저희가 일단 시장에서 포착을 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흐름 점검하시면서 종목 대응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요. 저희가 지난 화요일에 일진머티리얼즈 비중 25% 거하게 좀 담았습니다. 저희 포트에서는 상당히 거한 편이었죠. 그리고 다른 종목도 앞으로 담을 때는 그 이상으로 포트에 담아갈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저는 어떤 종목도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네 종목 다 좋아요. 좋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SM,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종가 부근에 그 박재영 차장님이 언급했던 그 가격대가 만약 이탈된다면 동시효과 때 제가 매도 처리를 하고 내일장 또 포트 새롭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저희 매수하지 않을게요. 괜찮으시죠? 박재영 차장님. 네, 괜찮습니다. 매번 이렇게 안 산다고 할 때 두 분 표정이 어두우셔서 제가 눈치 보잖아요. 권주임님? 네, 괜찮습니다. 그게 지금 인위적으로 웃고 계신 거 아니시죠?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만약에 종목 하나 SM을 만약에 퇴출한다고 하면 네. 종가 무렵에 다른 종목을 좀 예비를 해놓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퇴출하게 된다면 네.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실제로 조금 하락을 해서 퇴출이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예비적인 종목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드네요. 박재영 차장님은요? 그 전략 괜찮을 것 같으세요? 저 사실 마음에 있는 종목은 있어요. SM이 만약 그 가격대가 이탈돼서 제가 매도해버린다 그러면 담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때 당시의 가격을 좀 봐야 되니까 너무 성급하게 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제가 또 그 종목을 출발할 때 SM 매도되면 12시에 딱 사고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저희 포트 전략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갈게요. 확연하게 좀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끝없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임님과 함께 또 이 시각 꾸려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